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전기차는 이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신흥 산업 중의 하나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소비 시장인데요. 2020년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은 136만 6천 대였고 판매량은 136만 7천 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16만 6천 대와 215만 7천 대로 이미 작년에 1년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중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CATL과 BYD라는 2차전지 배터리 기업의 눈부신 성장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 시대의 원년인 만큼 앞으로도 중국 전기차 시장과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의 판매가 모두 32만 1000대로 집계가 됐는데 올 1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의 시장 점유율이 14.3%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의 점유율은 5.8%에 불과했는데 1년 사이에 1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전기차의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확대 보급 못지않게 전기차의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BYD와 같은 기존의 중국 전기차 생산 업체는 물론이고 니오와 리오토, 샤오펑 등 새로운 전기차 업체들도 앞다퉈 전기차 생산을 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홍강미니는 500만 원대의 저가 전기차로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전기차 판매율 상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차의 증가 추세로 인해서 내년이죠. 2022년에는 중국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에 판매되는 10대 차량 중에서 2대는 전기차가 될 거라는 말이고요. 이 정도의 침투율이라면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느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못했던 이 과거에 뼈아픈 경험을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선점하고 가려는 모습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중국 정부 역시 지난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의 판매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당초 목표보다 2년 정도 빠른 2023년에는 신에너지차의 신차 판매 비중이 2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중국 전기차의 성장성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중국 역시 BYD를 비롯한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로는 역시 CATL과 BYD 등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크게 3원계와 리튬 인산철인 2원계 배터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일본 등의 3원계 배터리가 시장을 선도해 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CATL과 BYD 등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앞다퉈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고가의 금속 대신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철을 양극재로 사용해서 니켈과 코발트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광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 3원계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가능성도 3원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터리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부피가 크고 무겁고 밀도는 낮기 때문에 한번 충전 후에 주행거리는 3원계보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3원계와 리튬 인산철은 확연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입문용이나 저가의 전기차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차 구매의 이 진입 장벽을 좀 더 낮추는 효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한번 충전 후에
최대한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리튬 인산철보다 다소 비싸지만 3원계 배터리 역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중저가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프리미엄급이나 고성능의 3원계 배터리로 이 전기차 시장이 좀 더 세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생산량은 2016년 64GWh에서 2020년 138GWh로 4년 사이에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생산량은 150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생산량 측면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를 추월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7.3%나 증가한 8.8GWh로 3원계 배터리의 생산량인 5GWh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CATL과 BYD 등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수요 또한 함께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중국 시장의 LFP 배터리 설치 용량은 총 24,383MWh로 전년 동기 대비 20.6%가 증가를 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은 중국 배터리 시장에서 3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중국산 모델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앞으로 이 테슬라의 모든 스탠다드 모델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폭스바겐과 포드, 벤츠까지도 LFP 배터리 사용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역시 BYD의 LFP 배터리인 이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저가 전기차용 배터리로는 LFP 배터리가 낙점이 되는 모습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표준 범위, 전기 및 가정용 저장 배터리는 LFP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만큼 높은 성능이나 전기 사용에 긴 효율이 필요치 않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의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자, 그로 인해서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중국의 CATL과 BYD의 시장 점유율 또한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일까요? 세계 1위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이 또다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푸젠성과 구이저우성에 각각 80억 위안과 70억 위안씩 모두 15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하나로 약 2조 7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각각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과 신에너지, 엔진 및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연간 40GWh씩 규모라고 합니다. 자, CATL은 최근에 셀2팩과 셀2셰시 기술을 개발하면서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죠. 그러면서 미국의 테슬라와 45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일렉트릭 라스트 마일 솔루션스, BMW, 롤스로이스, 다임러, 폭스바겐 등과도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최장 6년 이상에 달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자, 이를 바탕으로 이번 2개의 신규 공장까지 합쳐서 현재 총 10개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투자액만 1,000억 위안, 하나로 약 18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에너지 전쟁에서만큼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전략적으로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배터리 경쟁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CATL이 또 한 가지 무서운 건 이 배터리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산업의 생태계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리튬, 인산,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니켈, 음극재, 반도체 등 배터리 소재 부품에서부터 생산 장비와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소, 완성차, 배터리 교체, 자율주행 등 다운스트림 부분까지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및 태양광, 스마트 장비 제조업체인 선도지등 장비와 발전, 전력 탐사 설계 업체인 융푸구펀, 그리고 리튬 배터리 테스팅 업체인 싱윈구펀 등에 투자를 한 게 단적인 예고요.
얼마 전이죠. 중국의 국유 자동차 기업인 창안자동차 산하에 있는 전기차 브랜드죠. 아웨이타에도 투자를 통해서 24%의 지분으로 이대주주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웨이타는 중국 국유 기업인 창안자동차 소속으로 CATL의 배터리와 화웨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의 기술과 개발은 화웨이가 맡게 되면서 이 3사의 동맹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녹아있는 그런 집약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강력한 한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CATL과 BYD 등 중국의 배터리 업체는 자국 내 전기차의 확대 보급에 따른 수혜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 원가 절감이라는 목표와 맞물리게 되면서 3원계보다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는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SUV를 공개하면서 유럽 시장 확장에 첫걸음을 내딛었고 BYD도 지난 8월 EV 탕 SUV를 노르웨이로 선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영 중국 FAW 그룹도 9월 말 노르웨이에 자사의 명품 홍치 브랜드를 시판하기 시작했고 샤오펑 역시 2020년부터 노르웨이 시장에 진출을 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는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의 80%가 전기차인 만큼 유럽 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전기차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 네트워크가 확충됨에 따라서 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해결이 되고 있고 전기차 구매 시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런 노르웨이를 교두보 삼아서 유럽 및 미국 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점유율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과 2차 전지 시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미 투자도 하고 계실 텐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라는 ETF를 통해서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초 저점을 찍고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도 2조 4천억까지 올라왔고요. 많은 투자금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CATL과 BYD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까지 골고루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 기업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의 CATL과 BYD 그리고 관련 소재 부품 기업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 시장보다는 2차 전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도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 모두 좋은 투자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